여러분 혹시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을 아시죠? 그가 남긴 동의보감에는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음식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200여 권의 의서를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에요. 그 안에 약식동원이라는 핵심 철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약식동원이란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이 곧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허준은 몸이 아플 때 약을 쓰기 전에 먼저 음식으로 다스리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이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의 약재로 기록된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음식의 효능을 동의보감 원문 기록과 현대 과학 연구 결과로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에서 나는 신선한 약이라 불린 바로 그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마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산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산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에서 나는 약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만큼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대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 원문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약으로 여윈 것을 보하고 오장을 충실하게 한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기력을 도와주며 살찌게 하고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한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현대 과학에서는 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실제로 마에는 뮤신이라는 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뮤신 성분이 위벽을 감싸듯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산으로부터 윗점막을 지켜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윗기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셈이에요. 또한 마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소화 흡수를 한층 원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마의 주요 성분은 당질과 무기질이라서 에너지 보충에도 효과적이에요. 무리한 다이어트 후 기운이 빠졌을 때 보완 식재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생으로 갈아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찢거나 익혀서 드시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마죽으로 끓여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면서도 영양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예로부터 기운이 빠졌을 때 마죽으로 회복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을 비워주는 천연 소화제라고 불리는 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무는 동의보감의 나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소화를 돕고 기를 내리며 담을 삭이고 독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고 체기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채소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동의보감이 무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 꽤 인상적이지 않으신가요? 무생직은 소화를 촉진하고 독을 푸는 효과가 있다고 본초강목에도 나옵니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살결이 고와진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현대과학에서도 무의 소화 촉진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가 전분 분해를 촉진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 소화 효소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소화 촉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무로 드셔야 해요. 겨울 인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건 동의보감 원문이 아니라 민간 속담이에요. 그래도 겨울밭에서 단단히 여문 무가 얼마나 좋은 식재료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를 얇게 썰어 나박김치로 담그거나 생채로 무쳐 드시면 과식 후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신 날 무를 곁들이시면 입맛이 깔끔하게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무청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섬유질과 비타민까지 넉넉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달콤한 식재료입니다. 오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기록된 꿀을 함께 살펴보시죠. 꿀은 동의보감의 복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픈 것을 먹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킨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약 처방에서 꿀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셈이더라고요. 신장이 번조한 것을 제거한다는 표현도 눈에 띄는 대믹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는 꿀 속 트립토판 성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꿀은 약 80%가 당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하루 한 스푼 약 20g 이하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이라면 섭취량을 더욱 신중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 대추와 함께 달여서 드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 단맛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네요. 동의보감에 죽에 타거나 약에 섞어서 오랫동안 먹으면 좋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400년 전에도 강조했던 셈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해독에 탁월한 미나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나리는 동의보감의 수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갈증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를 맑게 하고 전기를 높여준다는 기록도 함께 남아있더라고요.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며 황달과 여성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열독을 제거해준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미나리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현대 과학에서도 미나리의 간보호 효과는 상당 부분 검증되었습니다. 미나리에 함유된 이소람네티 성분이 간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한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간독성 물질을 해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미나리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간을 억제하고 간경화를 예방하는 데까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다만 미나리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미나리는 민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간흡충 등 기생충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생으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주셔야 안전하겠습니다. 미나리는 봄이 제철이라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장 신선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나물로 무치거나 전골에 넣어 드시면 향긋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는 팥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에요. 팥은 동의보감의 적소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기를 내리고 부종과 창만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설사를 먹게 하며 갈증을 치료한다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옹종과 피고름을 빼내는 효과까지 언급되어 있으니 다방면으로 활용된 약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팥의 이뇨작용에 주목합니다. 팥의 풍부한 칼륨과 사포닌 성분이 체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돕는다고 확인되었거든요.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라면 팥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수소종이라는 동의보감의 기록과 현대 연구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팥에는 비타민 B1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각기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으니 영양면에서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동의보감에는 팥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 먹으면 피부가 검어지고 야위게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마른 체형이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포닌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보리차 대신 팥물을 끓여서 수시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팥죽이나 팥밥으로 활용하시면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동의보감이 기록된 5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묵꿀 미나리, 팥띠 5가지가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이 매일 먹으라고 당부했다는 표현은 사실 과장된 프레이밍이에요. 동의보감은 허준 개인의 추천 목록이 아니라 의학 백과사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과 조선의 의서 200여 컴을 인용하고 편집한 방대한 기록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동의보감의 약재로 기록된 것도 사실이고 현대 과학으로
효능이 확인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출처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음식의 진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에 휘둘리기보다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음식을 현대 식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말을 갈아서 죽으로 드시거나 밥에 넣어 마밥을 지어 보실 수 있어요. 속이 편안해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줍니다. 꿀은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면서 기운을 북돋워주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물을 활용한 반찬을 곁들여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무생채나 무나물을 준비하시면 기름진 점심 메뉴와 균형을 맞추실 수 있더라고요. 미나리는 나물이나 전골 재료로 활용하시면 훌륭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미나리 반찬을 식탁에 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에는 팥밤이나 팥죽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동안 쌓인 부기를 빼주고 편안한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저녁 메뉴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끼니별로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동의보감에서도 오랫동안 복용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곧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약식 동원의 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특별한 보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을 어떻게 차리느냐가 진짜 건강의 비결이거든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에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400년 전 명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